금요일 마지막 수업은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국어 활동은 오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4단원에서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감각적 표현이 주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 감각적 표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를 읽고 여러 가지 감각적 표현들, 그리고 시에서 느껴지는 재미나 감동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교과서 130쪽입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조금 머리를 깨워보는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노래 가사 중에 시가 노랫말인 동요를 알고 있나요? 우리 1학기 때 배운 구슬비라는 노래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죠? 송알송알 쌀이 밑에 은구슬, 쌀이 밑이 아니라 잎인데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이런 노래였는데요. 그때는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감각적 표현을 배웠어요. 그쵸? 감각적 표현, 이 구슬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이게 다 비를 표현한 감각적 표현이 거의 다 비를 표현한 감각적 표현이 가사로 나타나 있죠. 이게 사실 원래는 보면은 권오순 작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권오순이라는 분이 쓴 시였어요. 시였는데 여기 안병헌이란 분이 노래 음을 붙여서 이렇게 동요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은구슬, 옥구슬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표현한 거죠? 그렇죠. 빗방울, 구슬비, 빗방울들을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쌀이 잎에 은구슬, 거미줄에 옥구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감각적 표현이 되는 거겠죠. 대롱대롱, 총총, 포슬포슬. 대롱대롱, 총총은 보이는 것처럼, 포슬포슬은 뭔가 내리는 소리 혹은 느낌 같은 그런 감각적 표현이죠.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나타난 노래가 바로 이 구슬비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들도 보면은 시처럼 감각적 표현이 나타난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노래를 배울 때도 이런 거는 어떤 것을 표현한 거야, 어떤 걸 표현한 감각적 표현이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 가사 같은 경우는 송송송, 솔솔솔처럼 발음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이면은 더욱더 음악적인 리듬,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한 노랫말이 붙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복습하는 의미로 살짝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구도 대답해주는구나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재미나 감동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구가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구가 대답한다면, 자, 여러분, 지구랑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를 물어보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언제 태어났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커다랗니?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고, 그쵸? 자, 그럼 지구가 뭘 어떻게 대답해 주는지 우리 131쪽의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발가락 옴지락거려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 내 작은 신호에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발짓. 그래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라는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글쓴이는 지구가 어떤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감각적 표현에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발가락 옴지락거려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 아, 내 작은 신호에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발짓. 그래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네, 여러분이 감각적 표현을 찾았을 것 같고요. 지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각적 표현 여러 개 있죠. 발가락을 옴지락거린다. 아니,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발가락이 파고들었는데 두더지라고 표현을 한 것들. 그리고 굼질굼질. 이런 것들. 대답. 솔직히 뭐 대답, 지구가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의 어떤 무엇을 보고 이 친구가 대답이라고 이렇게 글쓴이가 대답이라고 표현을 한 것들도 다 감각적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읽고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봅시다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할 수 없으니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물음 하나, 답 하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말하는 이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가 모래밭에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찾을 수 있는 혹은 시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 만들어서 답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하나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답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선생님이 물음을 해볼게요. 왜 지구가 굼질굼질 움직였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보면은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지구 좀 불편하네요. 아이고, 됐다. 왜 지구가 굼질 움직였다고 했나요? 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답을 담아볼 수 있겠죠? 자, 지구가 굼질굼질 움직였다고 했어요. 근데 왜 굼질굼질 움직였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실제로는 지구가 움직인 것은 아니죠. 근데 지구가 움직였다고 표현하는 까닭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친구는, 이 글쓴이는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을 지구가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물음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어느 것이든 상관없지만 이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것 혹은 이 시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생각하는 거죠. 시에서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얘는 지금 시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음을 만들고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은 물음에 대한 것도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을 만들기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이걸 보고 할 수 있겠죠. 시에 사용된 흉내내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지구가 굼질굼질 움직였다고 표현했을까요? 요거는 요거랑 비슷하네요.
요거를 나는 물음을 생각하기 어려워요 하면은 요거를 여기다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은 스스로 해봐야겠죠? 친구들한테 내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질문과 답을 모두 다 적도록 합니다. 다 적어 보았다면요. 아래에 3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감각적 표현은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주는 표현들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것들처럼 표현을 한 것이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을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고 표현했을까요? 봅시다. 자, 처음에 두더지처럼 파고드는 것은 지구예요? 글쓴이에요? 그렇죠. 글쓴이입니다. 그러면은 글쓴이의 어떤 모습을 두더지처럼 파고든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죠. 발가락으로 모래를 파는 모습. 이 두더지처럼 두더지는 어떻게 살아요? 땅에다가 굴을 파고 이렇게 살죠. 그런 모습이랑 내가 발가락으로 모래를 파는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래가 움직이는 거를 지구가 움직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대답해 준다라고 표현한 까닭은 뭘까요? 뭐가 대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습이 지구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모래가 움직이는 모습이 지구가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글쓴이는 지구가 대답해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 나타난 다른 감각적 표현들은 우리가 아까 시를 읽으면서 밑줄 그었던 굼질굼질, 뭐 간지럽다, 신호,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여러분이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강가 고운 모래밭에서 발가락 옴지락거려 두더지처럼 파고들었다. 지구가 간지러운지 굼질굼질 움직였다. 아, 내 작은 신호에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그 큰 몸짓에 이 조그마한 발짓. 그래도 지구는 대답해 주는구나. 자, 이렇게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해보세요. 지구가 굼질굼질 움직였다는 표현이 재미있어. 선생님은요,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기다 적게요. 바닷가에서 모래를 발로 파본 적이 있어. 그때 나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구가 대답해 준다는 표현이 새로워. 자,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선생님 모래를 이렇게 발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래를 파고 그냥 뭐 모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구가 대답을 해준다는 표현이 되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처럼 시에서 느껴지는 표현에서 혹은 시에서 나타난 어떤 다른 것들 보면서 떠올랐던 나의 경험도 괜찮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연계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구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경험. 지금 요
글쓴이가 모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지구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기에서 떠오를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꼭 안 적어도 괜찮고요. 여기에다가 적었는데 요것도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2번 밑에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나는 이게 잘 떠오르지 않는데 이랬던 경험은 있어 라고 한 친구는 여기다 적어도 좋아요. 지구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경험. 그러면은 글쓴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고 내가 떠올릴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구도 대답해 주는구나 라는 시를 읽고 감각적 표현을 또 찾아보고 이 글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야기를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요, 우리 다시 학교에 와서 수업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클래스팅에 주간학습 계획을 올려둘 테니까 책을 꼭 잊지 않고 챙겨 오시고요. 그리고 과제, 수학 익힘책이나 수행평가 선생님이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보낸 친구들은 월요일에 꼭 가져오도록 합니다. 수행평가는 선생님이 직접 이게 확인을 해야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오도록 하세요. 교과서, 그 다음에 숙제들 꼭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러면